2월 22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전쟁의 시나리오가 터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반군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GSE가 뭐 이런 대전쟁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한가로 말아올리지는 못했단 말이죠. 근데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둥 막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어려운 물가 상승부터 어려운 면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매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반해서 조금밖에 매매를 못하는 저 자신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장에 전반적으로 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침장에 GSE부터 대성에너지, 빅텍, 그리고 석유화학주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그런 위주로 상승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런 면에 봤을 때,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죠.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거에 관계된 치료제 관련주들, 그런 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 숙제죠. 숙제인데, 요 매매 라인과 손절 라인을 수정을 좀 했더니 어제는 9시 12분부터 발생을 하는 선이 오늘은 9시 6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한번 변경하는 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침장에 여러 종목 확인을 했었는데 뚜렷하게 매수할 것이 없어서 일단 이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기준선이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여기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요 시프트 H2에 3의 15 요 부분 요거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위쪽 부분도 조금 수정을 했고요. 수정한 사항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 시프트 좀 땡기는 부분을 싹 삭제를 했고요.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졌죠. 당겨지면서 9시 6분부터 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시 6분부터 이 선이 동작을 합니다. 앞으로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 조정이 필요한 건지, 수식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9시 6분 이후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하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9시 6분 이후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볼게요. 일단은 요 선이 갑자기 발생하는 요 선 한번 나오는가 보세요. 9시 6분에 정확히 옆으로 이렇게 끄서집니다. 한번 보세요. 9시 5분 57초, 8초, 9초, 땡 보이시죠? 방금 나타났습니다. 옆으로. 이게 지금 매수 라인과 손절 라인이 9시 6분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9시 6분부터 요 선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라인과 매도 라인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고요. 매수 라인에서 하향하는 놈은 찍고 상승하는 V자 반등을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놈은 손절 라인을 돌파를 해서 황금색 영역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은 대성 파인텍 같은 종목들은 1차적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V자로 찍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갭 떠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하락을 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놈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수 매도는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좋은 종목이 어떻게 매수를 할지 그 포인트점이 좀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로 편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아니고 무슨 다른 급등하는 양봉, 뭐 우선봉을 기준으로 할 때, 꼭 우선봉 기준을 할 때 거래량 기준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 자체를 조금 각자 알아서 변경을 해도 괜찮다. 오늘은 중요한 거는 오늘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키움증권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실력자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게요. 오늘은 한 종목을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간단하게 수익을 조금 벌고 말았는데요. 일단 이 뭐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대시를 하면 상당히 돌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장에 GSE 갭 떠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V자 반등을 해서 시원하게 올라갈지 누가 알고 있겠어요. 전쟁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변경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키움증권에서 그래도 실력자들이 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테스팅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테스팅하냐? 아침에 9시 10분, 11분 정도에 요것이 갱신이 됩니다. 이게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9시 11분 정도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당일이어야 돼요. 당일. 그리고 날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여기는 전체로 표시를 하고 여기는 저는 이제 순매매로 했는데 매수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금액. 여기 이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 그렇게 해서 좌측 끝허리에 있는 조회 버튼을 9시 10분부터 클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다 보면 여기에 순차적으로 종목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종목을 하나씩 클릭을 해서 마음에 드는 패턴이 되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4196, 이거 키움증권 2,500명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을 가지고 테스팅을 해서 매수를 하는 이런 방식의 매매 기법인데, 이것도 한마디로 많이 돈이 몰리고 수익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이 1등에서부터 30위권까지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실 분, 조금 장중에 확인을 해 보실 분들은 여기를 갱신을 한번 해봐서 그 중에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매매가 대부분이에요. 피르침처럼 내리꽂는 종목들도 많고 갭이 떠서 하락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자, 9시 10분 37초가 경과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지나서 여기를 갱신을 한번 해볼게요. 조회를 눌러서. 자, 조금만 기다리면 버튼이 눌릴 겁니다. 자, 보면 순위가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9시 10분 59초 갱신이 되는 순간에 정지를 시켜놓고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떴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1위에서부터 31위까지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수익률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이 벌써 바이오 FD 뭐 이렇게 GS 인포뱅크 금호석유 휴마시스 이렇게 쭉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중에 대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 있는 종목을 태그를 해서 그 종목을 가지고 매수 매도에 관계된 라인이나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찾기 검색기는요, 이건 그겁니다. 이게 요렇게 해서 테마의 그날의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상한가 찾기 검색기를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1등주가 인포뱅크면 그 뒤에 파인 디지털이나 라닉스나 칩셋 미디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자율주행차 관계된 주식들이 조금 쇼팅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보면은요. 제가 매수를 한 거는 여기에 효성 OMB라는 종목입니다. 효성 OMB라는 종목이고요. 상당히 지금 한 8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50원 이렇게 인포뱅크 말고요. 이거는 인포뱅크고 효성 OMB, 효성 OMB. 자, 효성 OMB. 자, 위치가 효성 OMB. 정지를 시켜 놓을게요. 효성 OMB를 보고 정지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종목이 효성 OMB가 보면은 여기가 매매 라인인데요. 지금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상승 V자형을 꺾으려고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고가가 손절 라인을 자꾸 찌르고 있어요. 고가가 손절 라인을.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면은 요 매수 라인을 돌파를 하지는 않았지만 황금색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8,560원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단으로 매매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조금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영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어떤 영상이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이 종목들이에요. 요 종목들이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화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 종목들이 장 후반이나 장 중반까지 슈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도 고수들이 상위의 랭킹에 있는 고수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들, 주식시장이 한 4천 종목 되는 종목들 중에 그래도 한 30종목 안에 요 안에 대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하도 그날의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여기에 그날의 대박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괜찮은 그림으로 일봉과 전체적으로 그림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 제낀 후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어느 순간에 기준점을 지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V자 슈팅을 한다는 그런 법칙 아닌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복귀 방송을 이어 붙여 볼게요. 자, 요게 오늘 매매한 특별한 매매의 금액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했고요. 효성 OMB라는 종목을 좀 분할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를 했고, 자,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일찍 팔았어요. 그래서 0.5%밖에 먹지를 못했더니 요 만원까지 갔습니다. 11%까지 갔어요. 그냥 놔둬버렸으면 그래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오늘은 요만큼 수밖에 못 벌었지만 중요한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봉상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분봉이고 제가 아침장에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이 이렇게 V자 반등을 여기 살짝 보면 자, V자 반등을 하면서 확대 좀 시켜볼게요. 자, 보면 V자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 V자 반등을 하면서 손절 라인을 고가가 찌르고 있더라. 자꾸 찌르면
뚫리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충분히 매물대 구간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너무 일찍 팔았다면은 아주 쫄보 매매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상 이런 그림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큰 폭의 상승을 합니다. 자, 한번 좀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다 거래량을 한번 추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거래량을 한번 넣어 보면은 자, 거래량. 자, 보세요. 자, 보이시면 자, 장대 양봉의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장대 거래량의 수급이 들어온 요 부분에서 그 뒤로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감소. 만약에 이게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가망이 없는 종목이죠. 하지만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 종목이 어느 지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한다. 그런 원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크게 보면은 또 똑같죠. 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한 뒤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한 번 더 슈팅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의 하락은 요 세력의 물량들이 다 털고 가지 않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요 매매의 기법, 우리 황금색 영역에서 주식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저의 매매의 기법이 그렇게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기준점이 나만의 기준점이 생긴다고 보면 충분히 괜찮은 매매의 기법으로 갈 수도 있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 하면 오늘 같은 매매의 기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손절 라인 밑에서 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매수를 해라. 황금색 영역 요 안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라 라고 판단되어져서 매수를 했다고 보면 충분히 슈팅을 하는 흐름을 연출을 할 수 있다. 그전에는 아침장에 냅다 상승하는 놈을 잡느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요 황금색 영역 안에서 매수를 해라 라고 기준을 잡아 놓으면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매수를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V자 반등을 할 때 요 손절 라인을 뚫고 올라가라. 그래서 요 안에 황금색 영역으로 들어와라. 자, 여기서 황금색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영역이 어제는 9시 12분부터 요 영역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은 9시 6분부터 요 영역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 변경을 좀 했는데 수식 변경은 보면 이렇게 보면 시간을 9시 3분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엔드 타임을 15시 29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식은 요 뒤에 부분, 요 뒤에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요 뒤에 부분을 요 다시 한번 수식 삭제를 할게요. 자,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내가 만든 지표에 잠깐만요. 이 지표 보면 지표에서 기술적 지표에서 만들어 놨던 부분에 요 부분을 삭제를 하십시오. 요 부분을 다 이렇게 삭제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다 삭제를 시키십시오. 자, 이렇게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 보시면 내일은 9시 6분부터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금리와 인플레와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조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여행주나 소비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전쟁의 여파로 다시 꺾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전쟁이 서로 크게 확전이 돼서 엄청나게 큰 전쟁, 3차 대전, 여기 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소비주를 조금 주워 담을 수도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정말로 러시아나 이런 푸틴이 정말로 전쟁을 원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쟁을 하면 여러 가지 제지가 가해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에 그렇게 큰 좋은 점이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액션을 취하고 어떤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GSE나 관련 도시가스 관련주, 가스 관련주, 그리고 곡물주나 이런 인플레 관련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 상승, 석유 상승,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승을 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다. 중간에 분명히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요놈은 상승의 꼭지점을 찍고 하락을 할 것이고, 지금 반대적으로 전쟁 때문에 발생을 해서 하락을 했던 많은 소비주, 워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소비주나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이 지금은 바닥일지라도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그 테마의 선순환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국은 여기에 있던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크게 상승하냐 하락 상승하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던 종목들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박스권 우리의 황금색 영역에다가 대비를 해서 한번 매매 포지션을 잡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흐름 자체를 파악을 하기보다는 뇌동을 조금 자제를 시키고 매매의 기준점을 한번 잡아봐라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100% 믿지는 말고요. 그냥 한번 소액으로 한번 기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주식이 요 매매 라인에서 위에서 갭이 떠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하락을 하면서 다시 V자 반등을 찍고, 무조건 찍어야 돼요. 황금색 영역으로 찍어야 돼요. 찍고 V자 반등을 하는 놈을 잡든지, 밑에서 올라가는 놈은 손절 라인을 뚫고 황금색 영역으로 들어가서 매매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보고 사야죠. 그리고 내가 혹시 산 주식이 이렇게 매매 라인을 하락을 하면서 손절 라인까지 하락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죠. 이런 기준 매매를 한번 적용을 해서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무조건 실시간 조회 종목에 나오는 급등하는 종목을 막 매수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한번 이런 방식으로 기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틀이 나한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기준이 잡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다고 이게 100%다 이어질 거는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가 어둡고 힘든 주식시장에서 갇혀 있는 이런 터널 안에서 탈출을 해서 밝은 빛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도 힘들지만 노력해서 큰 수익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